자, 뚜기 아빠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번에는 여름이고 또 하니 지금까지는 현실 공포 얘기를 주로 했는데요. 이번에는 한번 귀신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이야기는 친구 어머니께서 직접 겪으신 일이래요. 일단은 시대 배경은 1970년도에서 80년대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고요. 친구의 어머니는 고향이 충청도신데 여자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회사에 경리로 취직해서 일을 하고 계셨었어요. 당시 회사는 물건을 수출하는 회사였는데 그때 당시 이제 우리나라가 엄청난 고도 성장을 했잖아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사장님 수완도 좋고 이래 가지고 회사가 좀 많이 잘 됐다고 해요. 회사가 계속 성장하고 직원 수가 늘어나고 사무실이 넓어지는 게 바로바로 체감이 될 정도였대요. 친구의 어머니는 회사의 거의 창립 멤버로 그 사장 가족한테는 양딸로 불릴 정도로 되게 가깝게 지냈었대요. 그러다 이제 사장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2층짜리 정원도 있고 이런 큰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집이 넓고 또 별채도 하나 있었대요. 사장 부인이 그냥 너도 별채에서 그냥 같이 살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먼저 해왔대요. 친구의 어머니는 방세도 안 받는다고 하시고 또 별채라서 간섭도 좀 적게 받을 것 같기도 하고 주차장으로 해서 이렇게 따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가지고 오가기도 편할 것 같아가지고 당시 같이 서울에 올라와 있던 친구의 이모, 즉 여동생도 같이 살아도 되냐고 물어봐서 그렇게 해도 돼라고 이렇게 흔쾌히 허락을 받고 본체에는 사장 가족이 살고 이 별채에서는 이제 어머니와 여동생분 두 분이서 이렇게 살게 되었대요. 사장네 식구들은 사장의 어머니, 그리고 사장 부인, 그리고 중고생 딸 둘에 초등학생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일단은 돈을 잘 벌어서 그런지 삶의 여유가 넘치고 넉넉한 인심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돈을 잘 버는 게 계속되면 사람이 조금 변하고 욕심이 생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이제 진짜인지 어느 날부터 사장의 어머니가 조금씩 변했대요. 사장 어머니는 일제시대에 못 살던 집이 아니고 사장 아버지도 잘 사는 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사장 아버지와 어머니는 당시에는 정말 보기 힘든 대학도 졸업하신 분들이었대요. 그러다가 6.25 이후에 가세가 좀 많이 기울어서 몰락한 귀족?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조금 남아있던 재산을 사장한테 전부 몰아줘서 사장이 그런 성공을 이룬 거래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있었던지 우리가 이렇게 TV에서 보면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약간 좋은 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네 집이 되게 뿌리가 있고 또 명문가처럼 보이게 하는 행동들을 좀 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본인부터 집안에서 이제 한복을 입기 시작하더니 며느리에게도 한복을 입기를 요구를 하거나 아들 내외와 손녀들에게 아침 문안 인사를 하라고 강요를 했대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박정희 대통령 부인인 유경수 여사가 항상 이렇게 나오면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거를 보고 이렇게 좀 따라하는 느낌이 좀 들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급 사교 클럽들을 좀 다니기 시작하면서 씀씀이도 좀 커지셨대요. 그 사교 클럽 회원들이랑 골프를 치러 다녔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며느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조금은 불편하기는 했는데 당시 사회상에서는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고 그래서 한마디도 말을 못했대요. 문제는 그 사교 클럽을 다니기 시작했을 때부터인데 사장은 사업이 점점 커지면서 더 큰 돈을 벌기 시작했고 그럴수록 어머니는 점점 밖으로 많이 돌아다니시다가 결국은 찬바람을 많이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옛날 사람들은. 뇌졸중, 즉 중풍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이 마비가 돼가지고 집에만 있어야 되는 신세가 되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며느리에게 모든 걸 풀기 시작한 거예요. 돈이 좀 있는 집이라서 간병인 그런 거를 붙이기도 했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그 시어머니의 심술에 전부 다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다 관두게 되었대요. 그리고 그 집에서는 항상 그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만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모든 병수발을 하는 거는 그 며느리이고
그런 과정들을 다 힘든 과정들을 거치면서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했지만 결국 나중에는 점점 심해져서 몸을 거의 가누지도 못했고 입도 굳어가지고 말도 잘 못하는 상태가 되었대요. 이렇게 한참 누워 계시다가 결국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1년 후부터 집안에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시어머니의 첫 제사 때였는데 제사를 지내는 와중에 갑자기 큰딸이 뒤쪽에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갑자기 엄마를 쳐다보고 내년! 이렇게 소리를 지르다가 쓰러지는 일부터 시작했대요. 그리고 새벽에 갑자기 초등학생 아들이 1층으로 뛰어내려오면서 1층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빌면서 할머니 잘못했어요 라고 울고불고 막 난리를 쳤대요. 그 집안 식구들이 다 나와봤잖아요.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엄마죠. 사장 부인을 쳐다보면서 그 아들이 엄마는 뭐해? 같이 빌어. 다 엄마 때문이잖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엄마를 미친듯이 노려보는 일도 발생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아들한테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봤는데 밤에 할머니가 와서 계속 자기를 괴롭혔대요. 네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네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계속 이렇게. 그리고 어느 날은 또 침대에서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머리맡에 걸어뒀던 가족 사진 액자가 떨어져가지고 그 사장 부인이 이마를 또 크게 다치는 일도 발생을 했대요. 또 그게 되게 묘한 게 사장이 지방 출장 간 상태에서 사장 부인이 혼자 자고 있을 때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나쁜 일들이 자꾸 생기고 이러니까 결국 사장 부인은 용한 무당을 찾아가게 되었다고 해요. 근데 당시에는 이게 아무한테도 말을 못하는 사연이잖아요. 그 친구 어머니께 부탁을 한 거예요. 별채에 살고 있던. 같이 가게 됐대요. 그러니까 무당이 그런 얘기들을 다 듣더니 시어머니가 쌓인 게 많은 것 같다. 이거는 굿으로 풀어야 된다. 근데 나 하나만 묻자. 너 진짜 네 시어머니한테 아무것도 한 거 없어? 너희 시어머니가 딸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뿐인 아들. 당시에는 뭐 지금이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들이 되게 중요한 시대였거든요. 네. 그 다음에 참고로 그 시어머니는 그 손자를 진짜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아꼈대요. 그 아들한테까지도 그랬다는 거는 진짜 뭔가 있는 거다. 그런데 사장 부인은 이렇게 물어봤대요. 어머니가 저한테 서운한 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 시어머니한테 해코지한 건 없어요. 라고 막 말하면서 자기는 억울하다고 막 그 무당 앞에서 막 통곡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굿을 하기로 했는데 당시 남편이죠. 그 사장은 그런 문화를 진짜 싫어해서 사장이 지방으로 출장 가는 날을 잡아서 무당을 집으로 불렀대요. 그리고 나서 그 집 거실에서 굿판이 벌어졌는데 그 무당이 할머니를 이렇게 원혼을 달래는 말을 이렇게 했대요. 아이고 어머니 이제 여기 말고 극락으로 가셔서 왕생을 하셔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원한이 그렇게 깊어서 이러시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시원하게 한번 말이나 한번 해보시오. 이렇게 영혼을 불러오는 굿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무당이 춤을 딱 멈추더니 사장 부인을 딱 쳐다보고 그렇게 막 말을 했대요. 목소리도 막 바뀌었대요. 그 뭐라 그러냐면 무당이 내 인연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가난한 집 년을 착하다는 이유로 내가 주변 반대 다 무릅쓰고 내 아들이랑 결혼시키고 그 아들한테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줘서 내가 지금 우리 집을 이렇게 살게 만들었는데 네 년이 감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은혜도 모르는 년아? 하면서 계속 그 무당이 악을 썼대요. 그리고 나서 또 그 무당이 한마디를 했대요. 여기서 네 년이 나한테 한 짓을 다 고하고 그리고 땡땡이 어딨어? 당장 불러와 하면서 손자를 찾았대요. 당시 딸들은 학원에 가 있는 상태였고 국민학생이었던 초등학생이죠. 아들은 친구 어머니 여동생이랑 같이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급하게 불러왔대요. 그리고 나서 손자를 보자 그 무당의 눈이 되게 선해지면서 막 울면서 막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이고 내 새끼 할미가 미안하다. 할미가 그랬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막 손자를 안고 통곡을 했대요. 네. 그리고 나서 갑자기 또 180도 표정이 딱 바뀌더니 그 사장 부인을 보면서 빨리 말해!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사장 부인이 무릎을 꿇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친구 어머니가 너무 소름이 돋았대요. 사장 부인이 뭐라 그랬냐면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알고 보니까 사장 부인은 당시 이렇게 목욕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 수건을 빨아서 시어머니를 닦아줬는데 그때마다 계속 되게 상냥한 목소리로 어머니 빨리 돌아가셔야죠. 이게 뭐예요? 어머니 빨리 돌아가셔야죠. 점점 마르고 추해지시잖아요. 어머니 빨리 돌아가셔야죠. 어디 산에라도 버릴 수 있으면 그렇게 해드리고 싶네요. 애들이 어머니 방에서 냄새난대요. 이런 말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결국 후회의 통곡을 한 사장 부인의 마음이 통했는지 무당이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그때 이후부터는 이런 일은 없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당시 친구 어머니는 그 사장 부인을 볼 때마다 너무 이중적인 그런 모습에 섬뜩하고 무서운 느낌이 들어서 결국 동생이랑 별채를 나와서 따로 살았다고 하고 친구 아버지를 만나 결혼하고 나서는 그 회사를 관두셨다고 해요. 김명에는 효자가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대로 오랜 병수발이 힘들어서 그 사장 부인의 마음속에서 그런 게 나왔던 건지 아니면 어머니가 돌아가셔야 자기가 갖게 될 경제권 때문에 그랬던 건지 참 알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네, 뚜기 아빠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평소 현실 공포 이야기를 주로 해주시다가 이번에는 귀신에 관련된 또 미스테리한 사연을 들려주셨는데 정말 무섭게 잘 들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괴델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